오늘은 일본 작가 아야키 리오의 소설 키스의 당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심리 상담사 사내 세나와 4명의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3명의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미나코입니다. 세나가 미나코에게 솔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자 미나코가 당황합니다. 나에게 상담을 받는 이상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난폭한 방법이긴 해도 당신의 가면을 벗기려면 내가 먼저 가면을 벗어야만 하지. 당신은 진정한 모습과 타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니 살아가기 힘들지? 미나코는 남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입니다. 결혼을 강하게 바랐던 만큼 남자가 좋아하는 외모와 몸짓, 말투를 연구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런데 왜 보상을 받지 못한 걸까? 남자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똑같아요. 그건 다수의 취향에 맞췄을 뿐 당신이 진심으로 원해서 생긴 취향이 아니야. 팔방미인이라고 하지.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호감을 받지 못해.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주지. 당신을 싫어하지 않도록 상대가 싫어할 만한 말은 하지 않고 표면적인 대화만 하다 보면 상대에게 당신의 개성이나 인간성이 전해지지 않아. 그뿐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비위를 맞추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져서 그 누구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거야. 다수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세는 자칫하면 누구에게도 진지하게 사랑받지 못해.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만 인간관계의 범위가 파문처럼 퍼지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도록 작업을 한 거예요. 함정을 파고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게 만들었어요. 절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결국 어느 한 사람도 미나코의 것이 되지 않았다. 당연하다. 전 못된 여자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저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실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자예요. 사실 당신은 평범한 여자인데 마치 마법에 걸린 신데렐라 같았어요. 필사적으로 좋은 여자를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여자 기미코도 가면 뒤에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깁니다. 기미코는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타인에게 진실을 고백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거짓말은 기미코의 특기였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기미코가 사귀던 연하 남자 역시 기미코를 사랑하는 척 거짓 연기를 하다가 얼마 후 기미코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에게로 떠나가는 장면을 보며 나는 기미코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일본 정부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대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과거,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못된 짓을 했던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일본 정부 또한 진실을 고백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일본 정부의 특기입니다. 한편 사랑이 깨진 원인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기미코에게 세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먼저 폭력 행위를 했는데 당신은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여기고 있어. 상황을 전혀 객관시하지 못한 거야. 그가 원하는 것을 주길 망설여서 그를 화나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좋지 않아.
도망치면 안 돼. 일본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역사의 진실로부터 도망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여자 마유미는 착하고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겁쟁이입니다. 가정에 소홀한 부모 대신 집안일과 동생들을 돌보지만 동생들은 마유미의 돌봄을 오히려 간섭이라고 느끼면서 마유미가 고지식 하다거나 캐캐 묵었다거나 지나치게 진지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다지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이끌어주거나 지휘를 따르는 편이 훨씬 더 마음이 편했다. 리드를 해주는 사람 아래에 있는 게 성미에 맞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목욕을 끝낸 타이밍에 술을 데워두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진다. 얌전한 사람 나름대로 험악한 분위기를 풍겨서 어린 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먼저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는데 필사적이었다. 그런 마유미에게 세나가 충고합니다. 당신 같은 타입의 여자는 여자를 자기 사정에 전부 맞춰주고 헌신하는 소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남자에게 끌리기 쉬우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안 그러면 도리어 당신에게 독이 될 거야. 도가 지나치면 상대도 짜증이 나서 당신을 피하게 되니까. 그럼 당신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불합리하다고 여기겠지.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참아왔고 남들의 몇 배로 인내력을 키워왔어. 그러니 못된 남자가 당신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무의식적으로 참았던 거야. 당신 같은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나? 뭐라고 하죠? 적당한 여자라고 하지. 대체로 자기 주장이 약한 착한 여자는 남자들이 적당히 대해도 괜찮은, 즉 다루기 쉬운 여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카톨릭 신부는 긍정적인 여자를 좋아하지만 착한 여자는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나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착한 사람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옳은 것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지만 그른 것에는 쌍욕을 할 줄 아는 솔직하고 당당한 사람을 나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